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너무 늦은 시각에 전달해드리게 돼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늦게 올라올 때는 소시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차가 막혀서 출근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그만큼 요번 소식도 정말 너무나 신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총 집합해 보았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기록 소식이요,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런던보이 유튜브 뮤직비디오도요, 유튜브 인기 탑4에 들어섰다. 런던보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전체 인기 뮤직비디오 중에 탑4에 위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전달해드렸고 그저께도 전달해드렸지만 이 유튜브 내에서 임영웅님의 이 조회수 파워는요, 그야말로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몇 없어요. 그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내 조회수 파워가 어마무시한 수준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조회수가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영웅시대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미스터트롯 콘서트 때 불렀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무대, 2020년 8월 달에 임영웅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지금 날짜로 계산하면 2023년 1월이니까 거의 뭐 이제 3년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2년 한 6, 7개월 정도 된 상태인데, 자, 이 영상이 여전히 조회수가 상승해서 1600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원곡자인 서른도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도 있구나 라는 감명을 받으면서 자신도 이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죠. 근데 이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또 당시에 얼마나 초대박이 났습니까? 이 초대박이 났던 미스터트롯 콘서트에서 불렀던 이 영상이 이제 2000만 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쭉쭉쭉 조회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무대가 여기에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큐, 1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소씨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큐라는 노래를 저는 정말 몰랐던 옛날 노래인데 임영웅님의 무대를 보고 알게 됐다. 아마 저와 같은 세대나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도 이렇게 임영웅님이 노래를 불러서 재조명을 받게 되어 뭔가 이런 노래도 있었구나 라는 반응이 쏟아질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큐 무대가 그 당시에도 굉장한 파급력을 자랑해서 결국엔 어찌 됐습니까?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중에 1200만 조회수를 돌파한 영상이 된 겁니다. 자, 이러니 임영웅님의 유튜브 파워가 어마무시하다, 이런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사까지 올라왔느냐?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자, 1억에도 행사를 하지 않는다. 요즘 들어서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트로트 가수들의 이 몸값, 행사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1월 달이긴 하지만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또 금방 따뜻한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종 지역, 행사, 축제, 여러 것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이 몸값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됐을 때 이런 행사비 책정이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에서 연일 보도되는 내용이 죄다 몸값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최근 임영웅님의 이 몸값이 뭐 김호중 씨가 4천만 원, 뭐 정동원 군과 장민호 님이 2,500만 원, 뭐 이찬원 님이 2,8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마다 금액이 선정됐는데 임영웅님은 1억 이상이라 그랬죠. 1억도 아니고 1억 이상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거죠. 근데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이제는 트롯맨들도 행사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활동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이제는 돈보다는 명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명분이 과연 가수에게 무엇을 상징하게 될까요? 명분이라 과연 무엇일까요? 임영웅님은 이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트롯 가수들은 행사를 전전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굉장히 음악성 대비 격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영웅님과 이 미스터 트롯을 통하여 탑6가 등장하면서 트롯의 품격이 몇 차원 이상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은 무명 시절에 많은 행사를 뛰었지만 이 미스터 트롯에서 발을 뺀 다음부터는 행사를 일절 뛰지 않았어요. 하지만 트롯맨들 중에 몇몇은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트롯맨들조차 명분을 위해서 행사를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명분이 무엇이냐? 예술가에게 있어서 명분이라는 건요, 바로 예술성입니다. 예술성을 좀 더 확대해서 말을 하자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 미술로서의 예술이 격상되어야 하고, 가수에게는 노래로서, 아티스트로서 인정받는 것이 명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 시장 축제 나갈 수 있죠. 그게 절대 수준이 낮은 행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규모라던가 행사가 열리는 취지가 단순히 지역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 기념일, 추모일,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큰 국가적 단위의 행사가 아니라면 임영웅님을 섭외해볼 노력조차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트롯맨들도 비슷한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이 트롯맨들 모두가 이제는 단순히 트롯 가수로서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더욱더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하는 이유 자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임영웅님은 그 아티스트라는 이 이미지의 격상을요, 글로벌화를 통하여 트롯을 내려두고 발라드와 대중가요까지 섭렵하며 장르의 벽을 허무는 기염까지 토했는데 이제는 세계 진출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연말에 회동을 가졌던 트롯맨들과 탑6가 임영웅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앞으로의 행보와 앞으로의 일정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 같이 같은 트롯이라는 같은 장르에 몸을 담았던 가수들로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임영웅님의 이런 남다른 시야각과 갖고 있는 목표 등이 굉장히 높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트롯맨들도 여러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도전들이요, 지금의 1억 원이 넘는 정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몸값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다. 자, 이런 가운데 임영웅님의 파워를 증명할 수 있는 소식이 오늘 어마무시하게 쏟아졌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소식이 뭔데요? 자,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한터뮤직 어워즈. 자, 이 한터뮤직 어워즈가 이제 2차 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 2차 투표를 마무리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시상 부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임영웅님은 자, 이렇게 올해의 아티스트상 본상 보이시죠? 올해의 아티스트상 본상에서 역시나 압도적 투표율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2등을 한 스트레이키즈가 16.64%, 임영웅님이 28.82%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돌들까지 함께 참여했던 이번 한터뮤직 어워즈
투표가 지금 얼마나 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압도적 투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 한터뮤직 어워즈가 열리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나 무엇이 있죠? 바로 한터뮤직 어워즈 내부적인 이 투표에 대한 심사 기준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사 기준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투표에서 1등을 했다곤 하지만 아무래도 임영웅님이 언제가 생각이 나죠? 바로 서울가요대상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울가요대상에서 얼마나 참 쓴 잔을 마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번 2차 투표에서 임영웅님이 압도적으로 투표 1등을 해내었음에도 아무래도 불안해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심사 점수와 이 글로벌 점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이곳에서 또 어떻게 합산이 되어서 이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임영웅님이 이 올해의 아티스트 본상에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뭐 압도적인 투표수로 지금 1등을 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도 뭔가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올해 아티스트상 말고 또 어디서도 1등을 했죠? 바로 트로트상 부문에서도 자 2위를 한 김호중 씨와 임영웅님의 득표 차이가 보이십니까? 49% 대 18.16%입니다. 그야말로 압도적 투표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런 적이 없는데 이번 서울가요대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트로트상이랑 OST상이랑 임영웅님이 압도적 투표 1등을 했는데도 말도 안 되게 차순위에 있었던 가수들에게 상이 모조리 돌아갔죠. 자, 이제 염려되는 건 딱 하나, 심사 기준입니다. 글로벌 점수야 뭐 이 트로트상도 그렇고 이 본상에서도 그렇고 임영웅님이 수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심사 기준이에요. 심사 기준에서 이 서울가요대상처럼 설명 한 번 없는 이게 시상식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이 시상식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그런 심사 기준이 또 한 번 여기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함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너무나 멋진 투표 활동으로 이렇게 1등을 당당히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투표 1등을 했음에도 어떻습니까? 이거 이러다가 또 심사 기준에서 뒤집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터뮤직 어워즈가 언제 열리냐면 2월 10일에서 11일입니다. 임영웅님의 LA 콘서트와 딱 겹쳐요. 중요한 건 임영웅님이 LA 콘서트를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한터뮤직 어워즈에 불참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한터뮤직 어워즈가 제가 며칠 전에 전달해 드렸죠. 이 가요계 임원이 놀랍게도 임영웅님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을 주지 않은 거 아니냐? 가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터뮤직 어워즈에도 임영웅님이 참석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한터뮤직 어워즈에서도 서울가요대상과 같은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시상식의 공정성은요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일단은 임영웅님이 한터뮤직 어워즈에서 일단 이관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죠. 자, 이렇게 본상, 트로트상 다 투표 1등 했는데 이 발라드상 후보에는 임영웅님이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1, 2위에 누가 올라가 있냐? 물을 좀 마셨습니다. 이석훈 씨하고 가수 유나 씨가 올라가 있는데, 글쎄요, 이 두 사람의 노래가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보다 그렇게 많은 업적과 음원 차트에서 성적을 보였냐? 전 팩트로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업적과 성적을 남겼죠. 음반 판매량도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후보에조차 올라가질 못했어요. 만약에 임영웅님이 여기 후보에 올라섰다면 압도적으로 이 1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2관왕이 아니라 3관왕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애매하게 시상식에서 상 하나를 약간 박탈당했다? 이런 생각마저 든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발라드 분야에 임영웅님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1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1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 자체가요. 지금 여전히 몇몇 언론사가 계속할 트롯 가수라고 하는데 트롯 가수 아닙니다. 임영웅은 그냥 가수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트롯맨 멤버들은 어떨까요? 다른 트롯맨 멤버들도 그냥 가수로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네이버이기도 하지만 구글에 검색을 해도 임영웅님은 트롯 가수가 아니라 그냥 가수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종 시상식에서 특히나 발라드로 정규 앨범을 낸 가수인데 어떻게 발라드 분야에 한 군데도 이때까지 후보 부문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초동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고 음원 차트 성적이 그렇게 높았는데도 죄다 트롯상에만 넣어놨어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한터 차트 뮤직 어워즈도 3관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상 하나를 놓치게 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이러한 인식과 관습이 개선되지 않으면 임영웅님이 세계 무대를 가고 싶어도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속이 상하고 좀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어야지만 임영웅님이 조금이나마 이런 부당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호천사님들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계속하여 목소리를 내주고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난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타 가수와 타 팬덤을 욕해도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또 어떤 기록이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이 멜론의 전당에 유일무이한 가수로서 입성한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100억 스트리밍 아티스트라고 적혀 있어요.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멜론에서 데뷔 이후 현재까지 10억 스트리밍 이상을 달성한 아티스트를 기념하는 일명 빌리언스 클럽, 발매 이후 24시간 동안 100만 스트리밍 이상 달성한 앨범을 축하하는 밀리언스 앨범. 자, 이것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 심지어 이 빌리언스 클럽이요, 현재까지 10억 이상 스트리밍이 아니라 이 10억 이상 스트리밍을 달성하는 것 자체가 한 아티스트가 그렇게 기록을 세우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멜론의 전당에 총 91팀의 가수가 이 10억 이상의 스트리밍을 달성한 아티스트로 멜론의 전당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현재 빌리언스 클럽에 10억 이상, 100억 이상의 스트리밍을 달성한 일명 다이아 클럽 멤버로서 들어간 가수들이 방탄소년단이 121억, 그리고 50억 이상의 이 골드 클럽에는 아이유, 임영웅, 엑소가 당당히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실버 클럽에 들어간 사람들이 막 요번에 대상 받은 세븐틴, 블랙핑크, 성시경 씨 이런 아티스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님이 데뷔한 지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는데도 지금 이 정도의 스밍 파워를 냈다. 이거 정말 유일무이 전무후무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당당하게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음에도 참 불구하고, 글쎄요, 임영웅 님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발라드 차트 분야에는 후보조차 들지 못했다라는 건 시상식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억 이상을 달성한 가수가 유일하게 121억의 스트리밍을 기록한 방탄소년단이고 50억 이상을 달성한 것이 아이유, 임영웅, 엑소 이 셋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 이 정도의 지금 파워를 자랑하는 가수, 그리고 아이유와 엑소는 임영웅님보다 데뷔 이 일자가요 2배는 더 오래됐습니다. 방탄소년단조차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죠? 야, 그런데도 지금 저런 가수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가수를 통틀어서 스트리밍 순위를 쫙 나눴을 때 임영웅님이 이 탑4안에 든다는 겁니다. 방탄소년단, 아이유, 임영웅, 엑소. 그리고 왜 이 순서대로 이름을 나열했겠습니까? 아이유 씨 다음에 임영웅님. 그러니까 탑3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전체 가수 중에서 아이돌이고 뭐고 통틀어서 스트리밍 횟수 기준으로 나눴을 때 임영웅님이 탑3 안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데도 임영웅님이 시상식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겠습니까? 자,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기록이요, 지금 이런 음악 스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런 기록도 올라왔어요. 영웅이와 함께 애니팡 페스타라고 해서 애니팡의 이 광고 페이지가 쭉 공개가 됐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런 놀라운 기사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신작 위주의 인기 순위 형성이 통상적인 게임 시장에서 이번 애니팡이 순위를 역주행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성과다. 업계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함께한 애니팡 페스타로 국민게임의 축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영웅과 함께 두 번째 캠페인을 2월달부터 또 진행할 거다라고 애니팡 측에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애니팡의 이 게임 시리즈 순위가 역주행을 하게 된 건 게임 업계에서 어마무시하게 이례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이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입니다. 데뷔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데뷔한 지 10년 차가 된 가수들과 스트리밍 순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죠. 시상식에서 심지어 그 가수들을 이기고 다관왕을 수상했죠. 이런 가수인데 발라드 가수로서 발라드 음원을 냈는데 발라드 부문에 순위가 들어가지 못하고 시상식에서 압도적인 투표 1등과 압도적인 음원 성적, 음반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타이틀상을 뺏기는 이런 부당함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시상식이 뿌리부터 뜯어 고쳐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슨 사진이냐?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목동역 사진이거든요. 근데 한 팬분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요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동네에도 오지 그랬어. 내가 없을 때 왔다 가다니. 덕분에 목동 이번역 출구에 있던 이 잉어빵
대박났다라고 합니다. 목동역 2번 출구 앞에 가면은 이 잉어빵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이번 영웅본색을 통하여 공개될 이 잉어빵 장소 시리즈가 여기서 촬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저는 이게 세트를 다 구해가지고 촬영한 줄 알았는데 기존에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던 사장님의 가게를 잠시 빌려서 그 컨텐츠가 촬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동역에 가서 이 잉어빵 사서 드시는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소씨가 한번 조만간에 출동해서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사장님? 혹시 알고 있는 비하인드가 있나? 뭐 어찌됐건 안 그래도 잉어빵을 먹고 싶었는데 이 목동역에 있다고 하니까 뭔가 더 좀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애니팡의 광고를 통해서도 이 게임을 띄워버렸죠. 심지어는 지하철역 앞에 있는 이 잉어빵 가게도 대박을 내버리고 있죠. 나아가서는 이런 엄청난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골드클럽의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이런 각종 시상식 투표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임영웅님이 이렇게 발라드 후보 부문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소씨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소식도 쉬지 않고 연달아 올라갈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스밍 투표 활동까지 함께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곧바로 만나도록 해요.